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어, 오랜만에 영상을 좀 찍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연말이다 보니까는 좀 많이 바쁘기도 하고, 또 주말에 산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는, 영상을 지금 이게 찍는 것을 좀 등한시했던 것 같아요. 이제 12월 26일이고요, 오늘은. 오늘은 영상을 찍고 바로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이제 그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사항들을 이제 계속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기초 이론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실무에도 적용을 충분히 하실 거라고 저는 장담하고요. 본 영상을 이제 여러 챕터로 나눠서 이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좀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련 규정을 좀 처음부터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실무를 이제 가는 방향으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목차는 제가 이제 1장서부터 8장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장이 끝나면은 업로드를 할 수도 있고, 또 한 장이 좀 길면은 끊어서 업로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장서부터 8장까지 쭉 하다 보면 뭐 영상이 10개가 나올 수도 있고 8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 좀 이해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1장은 태양광 발전 설비 관련 규정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한국 전기 설비 기준이 이제 KEC가 이제 내년서부터 이제 활용을 하고 실제 우리 실무에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태양광 발전 설비 관련된 분산형 전원 설비에 대해서 제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보통 태양광 발전 설비를 이제 하게 되면은 우리가 개통에 연계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개통에 연계를 하는데 그 개통이 이제 관리하는 주체가 한전입니다. 그래서 한전의 그 분산형 전원 설비 그 배정 개통 연계 기술 기준이라는 이제 내용을 좀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일단 1장에서는 가장 큰 키가 될 것 같고요. 2장에서는 이제 태양광 발전 설비의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볼 겁니다. 뭐 인허가 사항은 이제 토지에 대해서 이제 개발행위 허가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발전 사업을 하기 위한 발전 사업 허가도 또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사계획 인가도 또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에너지관리공단에 또 REC 가중치를 또 이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항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정계통에 대한 이제 이용 협약을 또 한전이랑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좀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에서는 이제 태양광 발전 설비 발주 계획.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발주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설계자가 될 수도 있고, 이제 뭐 공사업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발주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제 지식을 가지고 설계나 공사 관련돼서 아니면 감리 관련돼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또 여기서 좀 알아볼 거예요. 재밌게 알아볼 겁니다. 3장은. 그 다음에 4장은 태양광 발전 설비 기술 규격서 만들기. 이제 발주를 내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스펙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방서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단 내용을 좀 한번 다뤄볼까 하고요. 그 다음에 제 5장에서는 태양광 발전 설비 도면 작성 및 검토 포인트. 사실 저는 이제 뭐 태양광 발전 설비는 크게 도면이 많지는 않아요. 뭐 다른 이제 전기 설비에 비해서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도면 작성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이제 제조사 입장에서 아니면 설계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검토자 입장에서는 어떤 포인트를 검토를 해야 되는지 좀 이렇게 간단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6장에서는 태양광 발전 설비 기본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리 태양광 발전 설비는 기본적으로 PV 모듈이 이제 직병렬 구조를 가지고서 우리가 원하는 전압을 만들어서 그거를 DC로 만들고, DC를 이제
직류 전압을 우리가 인버터를 통해서 AC 전압으로 만들고 AC 전압이 이제 그 계통에 보내지는 형태입니다. 결론은 이제 광전 효과에 의해서 이제 빛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반도체 소자를 이용해서 이제 전기 에너지로 만듭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광전 효과라고 이제 말하는데, 그 광전 효과를 이용한 걸 가지고서 이제 집합판에서 이제 PV 판넬, 이제 포토볼테이지 판넬 직변열 구조를 집합반으로 이제 접속반으로 이제 오게 되고, 그 접속반에서 이제 인버터로 연결이 돼서 이제 차단기를 거쳐서 개통에 이제 주상 변압기를 통해서 이제 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제 용량에 따라서 초과압으로 이제 이제 그 발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메인 TR을 통해서 이제 그 발주자의 메인 TR을 통해서 이제 한전 계통에 22.9kV에 바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 이론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태양광 발전은 이제 우리가 그 MPPT라는 게 있어요. MPPT. 그래서 MPPT는 이제 최적 제어를 하기 위한 이제 인버터 컨트롤 방법, 파워 컨디셔너의 컨트롤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이론들도 이제 이 6장에서 좀 다루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에서는 이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이제 발주도 내고 낙찰자가 선정이 되고 이제 공사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8장에서는 태양광 발전 설비 준공하기, 이제 준공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또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요 틀만 알면은 지금 태양광 발전 설비에 국한돼서 얘기하는 것보다 다른 공사 발주도 여기에 대부분 기본 개념은 동일하다고 이제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태양광 발전 설비 관련 규정 이해하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간단히 드릴 겁니다. 이제 태양광 발전 설비 관련 규정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 규정은 가번과 나번 규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전기설비 규정 제5장의 분산형 전원 설비, 그 다음에 나번에 그 분산형 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 기준, 요거는 이제 가번은 이제 KEC, 우리 한국 전기설비 기준인 거고, 한국 그 전기설비 규정이고요. 나번은 한전 이제 기술 기준이 됩니다. 왜 이제 갑자기 왜 한전 기준을 왜 얘기를 하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 전기 설비들은 대부분 한전의 이제 배전 계통에 이제 연계를, 이제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는 분산형 전원 같은 경우, 뭐 우리 그 자동차 뭐죠? 이제 그 태양광뿐만이 아니라 뭐 풍력이나 뭐 신재생에 관련된 그런 에너지들은 이제 22.9kV나 380쪽에 이렇게 물려가지고 22.9kV로 물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22.9kV로 바로 승합해서 물릴 수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전 계통에 연결을 하다 보니 이 기술 기준을 따라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강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기술 기준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있으시면은 나중에 업무에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번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벌써 지금 9분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좀 간단히 좀 알아볼게요. 가번보다도 나번이 조금 핵심 기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번은 좀 간단히 하고 나번을 좀 더 세밀하게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 전기설비 기술 규정 제5장 분산형 전원 설비에는 이제 그 전기 공급 방식이라는 이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분산형 전원 설비의 그 전기 공급 방식 그 접지 측정 장치 설치 기준은 이제 1, 2, 3번에 이제 그 나와져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3번에 대해서 3번입니다. 3번 분산형 전원 설비 사업자의
한 사업용의 전기설비 합계가 250kVA 이상일 경우, 250kV 이상일 경우는 송배전 계통과 연결 지점, 그 다음에 연결 지점의 연결 상태를 감시 또는 유효 전력, 무효 전력 및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시설해야 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좀 큰 의미에서는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끔 하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아니면 이제 우리가 모니터링 설비를 갖추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이제 저합반이나 이제 특고합반에 이제 그 우리 ID가 들어가 있잖아요. ID. 우리가 보통 디지털 계정기라고 하는데요. IED에서 감시를 할 수 있으면 이제 될 거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250kV 이상이 넘어서 감시 설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번은 이제 저하계통 연계 시 직류 유출 방지 변압기의 시설. 사실은 요거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조사나 이제 공사업체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벌써 전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버터 내부에 이제 고조파 그 트랜스포머라는 이제 고조파 변압기가 설치가 돼 있어 갖고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직류가 외부로 유출되는 이제 계통으로 유출되는 사례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한번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뭐 TV를 하거나, 그러니까 테크니컬 비드 이버레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스펙 컴퓨터를 할 적에 이런 사항들을 집어넣고 벤더와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내용은 인버터의 직류축 회로가 비접지인 경우 또는 고조파 변압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제 그 직류 유출 변압기, 이제 상용주파, 여기 보면은 상용주파 수 변압기를 시설해야 되는데 다음 사항은 예외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버터 측에 비접지인 경우 또는 고주파 변압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 상용주파 변압기를 시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인버터 교류 출력 측에 직류 검출기를 구비한 경우 직류 검출 시에 교류 출력을 정지하는 기능을 갖춘 경우, 요 두 개는 실제 우리가 파워 컨디셔너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뭐 현장에서는 그냥 인버터라고 통일되게 부르고 있지만 교과서적으로는 또 파워 컨디셔너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버터와 어떤 컨트롤러가 조합이 돼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형태인데요. 여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여기에서 설명한 1번과 2번이 다 내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류가 바깥으로 유출되게 되면은 계통을 분리시키는 장치와 고조파 트랜스포머가 달려져 있어요. 그리고 비접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기준은 우리가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제조사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 점 아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단락전류 제한장치의 시설. 이제 분산형 전원 같은 경우는 한전 계통에 우리가 이제 그 연계를 하는 거죠. 연계를 하다 보면은 우리는 막 단락 용량이 뭐 100짜리를 해. 근데 옆에가 50짜리야. 그렇게 되면은 이제 조금 안 좋은 일이 이제 계통에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이런 문구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이제 단락전류 제한장치 시설 기준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읽어보면은 분산형 전원을 계통 연계하는 경우 전력 계통의 단락 용량이 다른 자의 차단기의 차단 용량 또는 전선의 순시 허용 전류를 상회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그 분산형 전원 설치자가 전류 제한 리액터,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라를 보통 이제 다는 거죠. 전류 제한 리액터 등 단락 전류를 제한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하며, 이러한 장치로 대응할 수 없는 경우는 그 밖의 단락 전류를 제한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요거 단락 전류는 제가 나중에 어떻게 제한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뭐 이제 알려드릴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CLR이라는 이제 커런트 리미팅 리액터라는 거를 여기에 이제 달아서 이제 단락 전류를 제한을 하는 겁니다. 리액터를 우리가 직렬로 달게 되면은 단락 전류를 제한하는 거고, 간단하게
병렬로 다는 경우는 우리가 충전 전류를 이제 그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한전에서는 이제 페널티 현상 때문에 그 셔튼 리액터, 그러니까 블로 리액터라는 거를 실제 운용을 하고 있어요, 변전소에. 그래서 그 블로 리액터의 역할은 선로의 그 충전 전류, 그러니까 경부하시 남는 그 송전단 전압이 수전단 전압보다, 아니,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셔튼 리액터라는 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변전소에서 전류 제한 장치도 운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태양광 쪽에서는 운영하는 걸 사실 보진 못했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좀 비슷할 거로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통 연계용 보호장치 시설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개통 연계용 보호장치 시설의 가장 큰 의미는 이상이 있으면 개통에서 분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통에 니네 거의 이상이 개통으로 파급돼 갖고 다른 쪽에 문제를 일으키지 말게끔 이제 이상이나 고장 시 개통에서 빨리 분리하라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고요. 요것도 우리가 아까 제가 말한 파워 컨디셔너나 인버터에 이제 기능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제가 이제 말을 이제 파워 컨디셔너, 인버터 막 계속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인버터 이제 해외 이제 독일 회사에 있는 뭐 SMA사나 뭐 이런 데서는 보통 인버터라는 기기가 있고 거기에 이제 인버터 매니저가 달려져 있어 갖고 이제 파워 컨디셔너의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저기 변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인버터로만 이제 운전이 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특화압으로 우리가 이제 개통에 연계하는 경우는 우리가 별도의 이제 초과압 설비들을 갖추게 됩니다. 그럴 경우는 인버터 판넬이 이제 크게 나와져 있고 거기에 이제 파워 컨디션의 기능이 다 인버터 판넬에 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크겠죠. 판넬 면수가 좀 있겠죠. 근데 제가 말하는 면수는 되게 조그만 걸 지금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좀 이해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이 생기면은 상태를 확인하고 개통해서 분리한다 라는 의미로 좀 해석을 생각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번 이제 특고압 송전 개통 연계 시 분산형 전원 운전 제어 장치 시설. 그러니까 분산형 전원 설비 송전 사업자의 특고압 전력 개통에 연계하는 경우 개통 안정화 또는 조류 억제, 파워플로우 억제 등의 이유로 운전 제어가 필요할 때에는 그 분산형 전원 설비에 필요한 운전 제어 장치를 시설해야 된다. 예, 요것도 이제 아까쯤에 이제 여기서 말한 여기서 첫 장에서 아까 제가 말한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250kV 이상이면은 이제 감시나 제어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준은 250kV 이상이라고만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250kV 이하면은 하진 않아도 돼요. 하지만은 이게 운전 제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PV 판넬이 여러 개로 돼갖고 인버터가 여러 개로 막 쪼개져 있는 경우에는 지역이 나눠져갖고 쪼개져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그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감시 제어 설비를 설치하게 되면 지역이 뭐 5개든 6개든 한 곳에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운전 제어가 좀 용이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이제 소규모로 하는 경우는 필요가 없지만은 좀 대규모로 하는 경우에는 운전 제어 설비가 이제 설치되는 것이 좀 저는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몇 천 안 돼요. 이제 뭐 몇 천 안 되기 때문에 뭐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고민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제 그 한국전기설비 기술규정 제5장 분산형 전원설비가 이제 요 바번 사항이 마지막 사항이거든요. 연계형 변압기 중성점의 접지에 대한 기준이에요. 당연히 뭐 우리가 이제 배전계통에 연계하는 접지 기준과 실제 우리가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하는 접지 기준이 맞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 내용에 대한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분산형 전원 설비를 특구압 전력 계통에 연계하는 경우 연계형 변압기 중성점의 접지는 전력 계통에 연계되어 있는 다른 전기 설비의 전격을 초과하는 가전압을 유발하거나 전력 계통의 지락 고장 보호 협조를 방해하지 않도록 시설해야 된다. 예, 맞는 말입니다. 이거는 태양광 설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수전 설비, 우리 그 이제 전기 설비들이 있잖아요. 전기 설비들도 다 한전 계통에 보호 협조를 해요. 보통 보호 협조가 그 릴레이 코디네이션을 합니다. 그래갖고 지락 과전류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인슐레이션 코디네이션 절연 협조를 또 하죠. 요 세 가지는 어차피 우리가 요 데이터 값을 또 한전에 다 제출을 하고 한전에서 이제 검토를 다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그 저도 좀 시간이 지나서 가물가물한데, 보통 이제 본부들이 있어요. 본부들은 이제 큰 계획을 세우는 거고, 이 태양광 같은 경우는 본부에서 일부 검토를 해서 지사로 그 전력지사로 내려줘요. 전력지사로 내려지면 그 전력지사에도 내부적으로 이렇게 검토하는 부서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다니다 보면은 한 두세 군데를 저는 이제 컨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서 이제 그 준비 사항이나 이런 세팅 값들이나 이제 보유 협조 사항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사전에 협의하고 자료도 제출했던 거로 이제 기억이 돼요. 좀 한 거의 2년이 다 돼가가지고 이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서 그런데요. 그래서 한전에 찾아가면은 사전에 이제 이 계획이 이제 태양광 발전 설치 계획이 있을 경우는 사전에 가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22.9kV가 이제 배전솔로 우리 전주 CP죠, 콘크리트 전주에 이제 지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봐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 태양광 발전 설비를 연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주 번호의 연계 용량이 그 충분한지를 이제 한전에 문의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부터 진행을 하고 인허가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필요 서류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일 스타트는 발전 사업 허가증이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발전 사업 허가증이 나오고 공사계획 인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한전이랑 이제 컨택하는 거랑 개발행위, 이제 땅을 자기 땅이 아닌데 이제 그 땅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농지야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막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저도 이게 처음 할 적에 되게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타사 사례들을 좀 파악을 하고 스터디를 좀 많이 했었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사전에 이런 이제 업무를 하고 계획이나 발주를 내실 분들, 아니면 설계를 하실 분들, 공사를 하실 분들은 제 그 유튜브 영상을 이제 봐주시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처음 할 적에 되게 많은 자료들, 그 다음에 여러 지인들한테도 막 물어보고 이제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이게 데이터들이 이제 정형화되기 시작하기부터는 이제 혼자 이렇게 쳐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일이라는 게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 처음에 스트레스 받고 좀 어렵고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이제 벤치마킹을 하는 거죠. 타사 사례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먼저 이렇게 진행하셨던 분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컨택을 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또 인터넷 자료들도 좀 찾아가서 좀 보고, 기술 교육서도 한번 아시는 지인들한테 받아서 검토도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레벨이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상 오늘은 이제 한국 전기설비 기술규정 제5장 분산형 전원 설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다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분산형 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다음 2장으로 넘어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분산형 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 기준에는 제가 핵심만 좀 찍어서 여러분들께 좀 교육을 할 거예요. 그게 페이지가 30 몇 장 정도 되는데 그거를 다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필요한 사항들만 발췌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